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무연고 노인으로 착각한 요양병원 원장과 간병인이 12억 재산을 노리고 성년후견 사기를 치다가 같은 병실 할아버지의 핸드폰 녹음으로 적발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 둘만 살았습니다. 외로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50평 대지의 2층 집입니다. 남편과 제가 30년 전에 샀습니다. 그때는 2억이었습니다. 지금은 9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재개발 예정 지역이래요. 예금도 있습니다. 3억 정도요. 평생 모은 돈입니다. 남편 보험금도 있었고요. 총 12억 정도 됩니다.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저는 쓸 일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산책도 다녔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평화로운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일부 뜻밖의 낙상 요양병원 입원. 1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슈퍼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이 미끄러웠습니다. 조심했지만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119를 불러줬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무릎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면 힘드실 거예요. 요양병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양병원 갈게요. 의사가 병원을 소개해 줬습니다. 소망요양병원이었습니다. 강남구에 있다고 했습니다. 괜찮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소망요양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4층 401호실이었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분입니다. 김영국 할아버지였습니다. 첫날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박성진이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네.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뭔가요? 입원 동의서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도장도 찍었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가족분은 안 계세요? 네, 혼자 살아요. 친척도요?
없어요. 원장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미세하게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아, 그러시구나.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착각이겠지 싶었습니다. 며칠 후 간병인이 배정됐습니다. 이름은 최은미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밝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르신 담당 간병인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네. 은미 씨는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밥도 먹여줬습니다. 화장실도 도와줬습니다. 다리도 주물러 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후 끊임없는 질문 재산 파악 시작.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은미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자식은 없으세요? 없어요. 아,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집은 어디세요? 대치동이요. 대치동요? 아파트세요? 아니요, 단독주택이요. 은미 씨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단독주택이요? 크시겠네요. 그냥 보통이에요. 땅은 얼마나 되세요? 왜요? 아, 궁금해서요. 혼자 사시면 관리 힘드시잖아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볼까? 50평 정도요. 우와, 대치동 50평이면 비싸겠어요. 글쎄요. 팔 생각 없으세요? 없어요. 은미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물었습니다. 어르신 은행 어디 쓰세요? 왜요? 통장 관리 도와드리려고요. 괜찮아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미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살짝요. 하지만 금방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일주일 후 원장이 또 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회복 잘 되고 계세요? 네. 원장이 차트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정말 안 계세요? 네. 없어요. 형제도요? 없어요. 친구분들은요? 있긴 한데 다들 나이가 있어서.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퇴원하셔도 혼자 사시는 거네요? 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혹시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죠? 아,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도와드리려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자꾸 재산 얘기를 하지?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은미 씨가 또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금 많이 있으세요? 왜 그래요? 궁금해서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 거 왜 물어봐요? 아, 죄송해요. 그냥. 은미 씨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물었습니다. 어르신 유언장 쓰셨어요? 뭐라고요? 유언장이요. 혹시 쓰셨냐고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나중을 위해서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유언장 얘기를 하다니. 쓰지 않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은미 씨가 뭔가 메모했습니다. 저는 섬뜩했습니다. 이 사람들, 뭔가 계획이 있구나. 3부 핸드폰 압수 고립 시작.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미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왜요? 배터리 충전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은미 씨가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은미 씨 핸드폰 주세요. 아, 충전하고 있어요. 가져다 주세요. 내일 드릴게요. 지금 필요한데요. 내일요? 은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음 날도 핸드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은미 씨 핸드폰 주세요. 고장 났어요. 네? 수리 맡겼어요. 언제 돌아와요? 일주일 정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핸드폰인데 왜 마음대로. 죄송해요. 어차피 고장 났어요. 고장 안 났어요. 고장 났다니까요. 은미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옆 침대 김영국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밖과 단절됐습니다. 고립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일주일 후 원장이 다시 왔습니다. 어르신 건강검진 하셔야 해요. 무슨 검진이요? 치매 검사요. 저는 놀랐습니다. 치매요? 저 치매 아닌데요? 확인 차원이에요. 필요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원장이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화요일이요. 틀렸어요. 수요일이에요. 아, 100에서 7을 빼면 93이요. 또 7을 빼면 86이요. 계속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약을 먹어서 그런지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은미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치매 판정 나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경도 치매래요. 말도 안 돼요. 검사 결과가 그래요. 저는 멀쩡한데요. 어르신 인정하셔야 해요. 은미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말도 안 돼. 사부 같은 방 김영국 할아버지의 의심. 그날 밤 김영국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순 씨. 네? 괜찮으세요? 아니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가요? 정순 씨 치매 아닌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제가 보기엔 멀쩡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형국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수상해요. 저도요. 재산 얘기 자꾸 하던데요. 네, 자꾸 물어봐요. 조심하세요. 어떻게요? 증거를 모으세요. 증거요? 네, 제 핸드폰 쓰세요. 정말요? 네, 몰래 녹음하세요. 형국 할아버지가 자기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같이 이겨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원장과 은미 씨가 제 방에 왔습니다. 저는 형국 할아버지 핸드폰을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요. 무슨 얘기요? 어르신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재산 관리를 누군가 해줘야 해요. 제가 하면 안 돼요? 어르신 혼자는 어려우세요.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년 후견 신청서예요. 성년 후견이요? 네. 제가 어르신 재산을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싫어요. 어르신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저는 멀쩡해요. 치매 판정 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어르신.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은미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차피 혼자 사시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싫어요. 하셔야 해요. 두 사람이 압박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형국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상관없어요. 어르신이 싫다잖아요. 법적인 문제예요. 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국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오부 결정적 증거 포착. 그날 밤 저는 형국 할아버지와 녹음을 들었습니다. 모든 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원장의 협박, 은미 씨의 압박, 성년 후견 강요, 전부요. 형국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더 모아야 해요. 더요? 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요? 제가 영상도 찍을게요. 정말요? 네, 제 핸드폰으로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또 기회가 왔습니다. 원장과 은미 씨가 복도에서 대화했습니다. 형국 할아버지가 몰래 복도로 나갔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했습니다. 원장, 이정순 재산 파악 다 됐어? 은미네. 집이 9억, 예금이 3억이에요. 원장, 총 12억이네. 은미네. 무연고라서 쉬워요. 원장, 후견인 신청 언제 해? 은미, 이번 주요. 원장, 좋아. 빨리 처리해. 은미, 알겠어요. 원장, 반반 나누기로 했지? 은미네. 6억씩이요. 원장, 완벽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형국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다 녹음했어요. 정말요? 네. 들어보세요. 녹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였구나. 재산을 노린 거였어.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형국 할아버지가 위로했습니다. 정순 씨, 울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 신고해요. 어떻게요? 제 핸드폰으로 경찰에 연락해요. 하지만 저는 핸드폰이 없는데. 제 걸로 하면 돼요. 정말요? 네, 같이 해요. 형국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 형국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요양병원에서 노인 재산 사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요? 소망요양병원이요. 증거 있으세요? 네, 녹음과 영상 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형국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정말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육부 경찰 출동 사기 일당 검거. 1시간 후 경찰이 왔습니다. 4층 복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원장과 은미 씨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성진 원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그리고 최은미 간병인? 네,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노인 재산 사기 혐의로요. 말도 안 돼요.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경찰이 형국 할아버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녹음을 틀었습니다. 원장 이정순 재산 파악 다 됐어? 은미네. 집이 9억 예금이 3억이에요. 원장 총 12억이네. 은미 무연고라서 쉬워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원장과 은미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경찰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복도에서 대화하는 두 사람. 돈 나누기 얘기하는 장면.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원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함께 가시죠.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요. 은미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지켜봤습니다. 형국 할아버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정말요? 네, 이제 안전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경찰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이정순 어르신이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진술 좀 받아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저는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경찰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다행히 신고해 주신 분이 계셔서요. 저는 형국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형국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7부 추가 피해자 발각 언론 보도. 경찰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다시 왔습니다. 어르신 추가 피해자가 있어요. 네? 같은 수법으로 3명 더 당했어요. 3명이요? 네, 모두 무연고 노인이었어요. 이미 재산을 빼앗긴 분도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요? 한 분은 8억, 한 분은 5억, 한 분은 3억이요. 총 16억이에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어르신이 신고 안 하셨으면 어르신도 당하셨을 거예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형국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두 분 다 대단하세요. 경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TV 뉴스였습니다. 소망요양병원 성년후견 사기 사건. 무연고 노인 노린 악질 범죄. 4명 피해자 총 28억 피해. 뉴스가 나갔습니다. 저와 형국 할아버지도 인터뷰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습니다. 목소리도 변조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리셨나요? 자꾸 재산 얘기를 해서요. 무서웠겠어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신고하게 된 계기는요? 형국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방에 있다 보니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신 거군요. 네,
정순 씨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뉴스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요양병원은 폐업됐습니다. 원장 박성진과 간병인 최은미는 구속됐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형국 할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무연고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을 조작하고 성년 후견을 신청해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노인 학대이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산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사기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 3명은 이미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총 16억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광. 피고인 박성진을 징역 5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최은미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연대에서 손해배상하라. 광. 끝났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형국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팔부 회복과 새로운 인연. 한 달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무릎이 많이 나았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혼자였으니까요. 며칠 후 형국 할아버지도 퇴원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 씨, 저 형국이에요. 아,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네. 정순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외롭지 않으세요? 조금요. 저도요. 우리 가끔 만날까요? 정말요? 네. 같이 산책하고 밥도 먹고요. 좋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다음 주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형국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를 배려했습니다. 저도 형국 할아버지가 좋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형국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 네? 우리 같이 살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도 외롭고 정순 씨도 외로우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며칠을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형국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정순이에요. 네, 정순 씨. 같이 살아요. 정말요? 네.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형국 할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한 달 후 형국 할아버지가 이사 왔습니다. 제 집 1층 방으로요. 저는 2층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이 지냈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TV를 함께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형국 할아버지는 잘 지냅니다.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로요. 하지만 금방 화해합니다. 웃고 지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형국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12억이 아니라 제 인생을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무연고 노인으로 착각한 요양병원 원장과 간병인이 12억 재산을 노리고 성년후견 사기를 치다가 같은 병실 할아버지의 핸드폰 녹음으로 적발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